한 관료의 연애사를 언급하면 우리는 그가 기관 내의 아름다운 여직원들과 불륜을 저지르거나 5성급 서비스 업소에서 고급 유흥업소 여성들과 관계를 맺거나 심지어 부하 직원의 아내와도 연루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이야기 속 주인공 도순계는 스승님의 밥, 아내, 여자친구, 기관 네 사람을 모두 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아들의 동급생까지 손대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캔들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누가 감히 그를 당국에 고발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이 관료의 이력에 남은 유일한 오점일까요? 오늘 우리는 타락한 탐관이라는 영상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카이 안코 댓 진짜 미스터리 사건 채널에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의 흥미로운 사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말이죠.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최고 품질의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도순겐으로 토가족 출신이며 1962년 8월 호남성 영순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뛰어난 지능과 큰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1978년 도순계는 길수대학 어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1981년 졸업 후 그는 상서자치주 공산주의 청년단에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능력과 처세술을 바탕으로 그는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선전부서 간부에서 선전부서장으로 1984년에는 길수시에서 가장 어린 당위원회 서기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며 그 중에는 여러 지역의 현위원회 서기도 포함되었습니다. 도순겐의 관직 경력은 매우 순조로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5년 그는 용산현 부서기로 승진한 뒤 현장이 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용산현 당위원회 서기가 되어 지역 경제 발전과 개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2000년에는 상서자치주 상무위원과 자치주 당위원회 서기로 임명되었습니다. 재능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그는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랐고 2004년 4월에는 상서자치주 주장이 되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오랜 세월 입증된 만큼 도순겐이 더욱 현명한 정책을 펼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커질수록 그의 야망과 도덕적 타락은 점점 드러났습니다. 돈과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그는 점차 부패와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2007년 45살의 나이에 도순겐은 권력의 정점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는 자주 베이징으로 회의에 참석하며 이 기회에 베이징 대학에서 공부 중인 아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아들이 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순겐은 자신의 권력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2004년 베이징 대학은 상서 지역에서 단 4명의 학생만 모집했는데 그의 아들은 기준 점수에 미달했음에도 지향성 학생이라는 명목으로 입학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그의 아버지의 영향력 덕분에 이루어진 조작이었습니다. 도순겐의 아들과 같은 학년에 베이징 대학에 다니던 여학생 서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남성 보정현 출신으로 토가족과 묘족 자치주에 속해 있으며 전주에서 대학 입시 성적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서교는 자신의 실력으로 베이징 대학 예술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는 미인은 아니었지만 부드럽고 수줍은 매력과 깊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성격은 차분하고 내성적이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습니다. 아들을 방문하는 동안 도순겐은 서교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무척 아끼는 척하며 심지어 그녀를 아들과 맺어주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던 관계를 계기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복잡하고 곤란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2007년 1월 22일 저녁, 베이징의 평화로운 겨울밤 서교는 수업을 마치고 주장이 묵고 있는 호텔로 급히 향했습니다. 그 전에 그녀는 동급생의 아버지이자 주장인 도순겐이 아들의 학업과 생활을 돕는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호텔 방 문 앞에 선 서교는 약간 망설이고 긴장했지만 문이 열리자 안에서 벌어진 일은 그녀가 상상했던 온화한 남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뻘 되는 도순겐은 갑자기 사랑 고백을 했고 심지어 뻔뻔스럽게 내 아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서교를 침대 위로 강제로 끌고 가 그녀를 모욕했습니다. 이후 도순겐은 권력을 이용해 서교를 협박하며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족을 도와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약 3시간 후 호텔 방 문이 다시 열리고 서교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에 분노하고 사람을 너무 믿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 후 서교는 고통과 자책 속에서 날들을 보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인의 손에서 벗어날 만큼 강하지 못했던 자신을 끝없이 탓했습니다. 사실 서교는 대학 1학년 때부터 비밀스러운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인 진보량은 온라인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가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말솜씨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그녀보다 10여 살 많았고 이미 가정이 있었습니다. 연애 경험이 풍부한 진보량은 화려한 베이징에서 홀로 지내던 순진하고 외로운 서교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뒤에 닥칠 결과를 생각지 않고 이 관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서교가 강제로 당한 일을 알게 된 진보량은 처음에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고위 관료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망설이기 시작했고 이 권력자에 맞설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질투와 의심에 사로잡혀 서교가 자신을 받아들였다면 다른 기회주의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의심했습니다. 한편 서교가 떠난 후 도순겐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의 순진한 매력이 자신이 만난 세련된 여성들과 다르다고 여기며 여전히 끌렸습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서교를 굴복시키는 방법을 궁리하며 안심하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약속대로 상서로 돌아온 도순겐은 보정현 교육국장인 오랜 친구에게 연락해 서교에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골에 사는 서교의 어머니가 전화로 그녀가 일반 교사에서 교육국으로 승진해 동료들보다 거의 2배의 월급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존경했지만 이 모든 것이 도순겐이 젊은 여성을 회유하려는 음모의 결과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서교를 갈등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자랑스러움을 진보량에게 전했지만 도순겐의 집착에 대한 불안도 숨기지 못했습니다. 서교는 진보량에게 그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믿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너무 순진했습니다. 진보량은 권력 있는 관료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고 도순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낼 생각을 품었습니다. 2007년 4월 초 몇몇 웹사이트에서 충격적인 제목의 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장이 북대 여학생을 사랑했다. 글 내용은 여학생이 너무 무서워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고 주장이자 주당위원회 부서기 겸 국회 대의원인 그가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침묵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문이 도순겐의 귀에 들어왔을 때 그는 놀랍게도 침착했습니다. 걱정하기보다는 서교를 장기적인 연인으로 만들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너는 똑똑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은 득실을 따질 줄 알지.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상황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소문이 의도대로 퍼지는 것을 본 진보량은 사건을 더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 기자에게 접근해 충격적인 세부 사항을 폭로했습니다. 서교가 강제로 당한 이야기는 물론 도순겐을 야수로 묘사하며 그의 몸에 있는 구체적인 흔적, 뒤집어 입은 속옷부터 등에 남은 멍 자국까지를 언급했습니다. 절정에 이르러 그는 도순겐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사건이 점점 시끄러워지자 서교는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도순겐은 그녀가 거짓말을 계속하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극도로 혼란스러운 서교는 진보량에게 멈추라고 설득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녀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도순겐은 권력을 이용해 서교의 삼촌을 보정현에서 길수시의 중요한 직책으로 승진시키며 그녀를 달래려 했습니다. 도순겐 사건의 시작. 자신이 만든 함정에 계속 빠져들며 7월 8일 저녁 전화통화에서 도순겐은 서교의 환심을 사려고 상서민요, 마석순이과의 등대를 감미로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그 통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서교는 이 녹음만으로는 교활한 주장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독사처럼 늘 경계하며 약점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월 10일 도순겐은 회의 참석차 베이징에 갔습니다. 다음 날 그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교를 만나며 값비싼 선물 2개를 건넸습니다. 불사조 모양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스위스 미도 시계, 총 10,000위안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7월 14일 서교는 갑작스럽게 도순겐을 호텔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녀와 진보량이 미리 짠 계획이었습니다. 진보량은 입구 근처 천장에 숨어 만남 전 과정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영상에서 도순겐이 서교를 끌어안으려 하자 그녀는 교묘히 피하며 그를 카메라 시야에 계속 노출시켰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도순겐은 두 손을 등 뒤로 하고 더 이상 행동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순겐이 베이징을 떠난 지 이틀 후 진보량은 이성성이라는 필명으로 베이징의 한 대학 포럼에 손으로 쓴 5,000자 분량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 글은 강제 사건을 상세히 묘사했으며 특히 베이징 대학 로고가 찍힌 종이를 사용해 네티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글이 올라오자마자 여론이 들끓었고 상서의 권력자 도순겐은 비난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연히 도순겐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7월 16일 그는 상서주 공안국에 신고하며 온라인 소식이 자신을 모함해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7월 20일 오후 상황이 또 반전되었습니다. 호남의 한 정부 관련 포럼에 서교의 손으로 쓴 성명서가 게시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전 고발장이 타인의 강요로 작성된 것이며 자발적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이 공안에 넘겨졌으니 추측이나 허위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거의 즉시 강서의 주요 언론들이 베이징 대학 여학생, 주장이 강제했다는 소문 정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이 뒤바뀌었습니다. 7월 22일 베이징 하이댕구 공안국은 온라인 글이 허위 소문이라고 선언했고 서교의 남자친구 진보량은 명예훼손죄로 구금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도순겐에게 유리하게 기울었습니다. 그의 권력으로 여론의 폭풍을 제때 진압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다시 뒤바뀌었습니다. 7월 23일 중앙은 도순겐을 창사로 소환해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언론은 그가 호남성 기울검사위원회에 의해 격리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연기가 있으려면 불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서교가 제공한 손편지, 녹음, 영상 등의 증거가 도순겐의 법 위반을 입증한다고 보았습니다. 7월 25일 상서주 기율검사위원회는 고위 관료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 도순겐의 사무실을 봉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용산현과 노서현의 두 여성이 호남성 기율검사위원회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도순겐과 오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중 용산현 여성은 그의 사무실에 돈을 요구하러 여러 번 찾아와 격렬한 말다툼을 벌인 적이 목격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도순겐은 그날 밤 베이징에서 서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교가 자발적이었으며 호텔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도순겐이 체포된 후 구금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던 진보량이 베이징 대학 캠퍼스에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는 석방된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는 응답을 거부했지만 서교가 보낸 연애 편지 여러 장을 온라인에 올려 두 사람의 친밀함을 증명하고 협박이나 모함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2009년 9월 30일 호남성 소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상서자치주의 전 부서기 겸 주장 도순겐의 뇌물수수 사건을 공개 심리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용산현 당위원회 서기, 주상무위원, 주당위원회 서기, 주권한주장, 주장을 역임하며 그는 권한을 이용해 부하의 업무에 개입하고 회의를 조직하며 인사임명, 인사이동, 건설 프로젝트, 광산 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추진해 타인에게 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는 총 150만 위안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으며 일부는 직접 수령하고 나머지는 아내 포재춘과 함께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순겐은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의 가정자산과 지출은 합법적 수입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도순겐은 250만 위안 상당의 자산 출처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뇌물 수수죄로 9년형과 20만 위안 몰수를 선고받았고 자산 출처 불명죄로 추가 2년을 받아 총 11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수와 협조 태도로 인해 감형되어 최종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베이징 대학 여학생 강제 혐의에 대해서는 도순겐이 끝까지 부인했고 구체적 증거 부족으로 서교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시장강교 붕괴, 사고와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10년형은 뇌물 액수에 비해 무겁게 보일 수 있지만 도순겐이 재임 중 저지른 일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2007년의 비극적인 교량 붕괴로 그의 이름은 영원히 스캔들과 실패로 기억됩니다. 구체적으로 2007년 8월 13일 도순겐의 연애 스캔들이 터진 지 며칠 후 호남성 봉황현의 제시장강교가 갑작스럽게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총 1200만 위안이 투자된 대규모 공사로 길이 328m, 높이 42m, 4개 경관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2003년에 시작되어 2007년 8월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비계 해체 중이던 8월 13일 오후 4시 45분에 4개 경관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123시간의 수색과 구조 끝에 8월 18일 저녁 최종 사상자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152명의 노동자 중 64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당했으며 66명이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사고로 인한 직접 경제 손실은 3,974만 7천 위안에 달했습니다. 조사 결과 붕괴 원인은 교각 재료의 기준 미달, 상부 시공 과정의 비합리성, 교각 품질 저하로 밝혀졌습니다. 시공 하중이 한계를 넘어서자 다리 전체가 연쇄적으로 붕괴된 것이었습니다. 제시장 강교 붕괴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는 도순겐이 수년간 쌓아온 명성, 능력, 업적을 모두 날려버린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전 주장을 기억하는 것은 타락한 탐관이라는 두 글자뿐입니다. 한 타락한 탐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권력을 남용하고 끝없는 탐욕으로 남긴 후유증은 큰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형이 이 관료를 억제하기에 충분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설을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수사와 탐정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며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사건들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